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곧 진행될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여러 영화제에 초청된 수작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기에르모 델 토로 같은 유명 감독들이 극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서사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환적이고 아스트랄하기도 한 감흥을 주는 것이죠. 특히 혜성의 마지막 대사, 지금 삶이 전생이라면 유의 멘트들이 이 작품을 조금 더 신비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셀린 송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는지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패스트 라이브즈는 사랑, 인연, 전생, 윤회 등등에 대한 여러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전에 리뷰를 했던 가여운 것들 끝장 리뷰처럼 작품을 해체하는 방식보다는 이 작품 속 여러 테마들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혜성! 와, 너다. 와. 패스트 라이브즈가 다루는 여러 테마 중 가장 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연일 것입니다. 이 작품의 오프닝은 꽤 노골적인데요. 한 바에서 노라의 양옆에 두 남자 혜성과 아서가 앉아있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는 어떤 이들의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동양 여자와 백인 남자가 커플이고 동양 남자는 오빠 같다. 동양 남녀가 커플이고 백인 남성은 친구이거나 가이드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대사가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4가지 인연에 대한 영화다. 가장 두드러지는 관계는 단연 혜성, 노라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헤어진 단짝이 12년 만에 만나게 되고 다시 잠시 헤어졌던 이들이 마침내 24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요. 아마도 그들의 인연은 FM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인연이네 라고 지칭하는 가장 교과서적 서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서, 노라. 어떻게 보면 아서와 혜성은 노라를 중심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아서가 노라에게 했던 말처럼 어느 한쪽에게 상대 남성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 속 악당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아서 노라 커플 역시 인연이 깊죠. 동시기에 작가 레지던스라는 특별한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엮인 것도 꽤나 극적인 연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심지어 실제 면대면으로 함께하는 기간은 어쩌면 아서 쪽이 혜성에 비해 길 수도 있습니다. 아서는 노라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데 반해 혜성은 초딩 때의 만남을 제외하면 12년 후에는 화상으로만, 24년 후인 현재는 며칠간만 짧게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양측 모두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 인연은 혜성과 혜성의 여자친구입니다. 혜성이 중국에 어학연수를 떠났을 때 식당 옆자리에서 한 여성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후에 대사로만 거론되는 혜성의 여자친구가 바로 그녀였겠죠. 사실 영화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뿐 만약 그게 중심인물이 혜성 커플이었다면 그들 역시 타국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영화의 오프닝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영화가 혜성, 노라, 아서를 보며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누는 화면 밖의 인물들의 자리에 관객을 앉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목도한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리뷰의 서두에 언급드린 감독의 인터뷰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이 작품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혜성, 노라를 지지할 것이냐 혹은 아서, 노라를 지지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물론 패스트 라이브즈는 혜성, 노라를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대부분의 관객분들은 혜성과 노라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아시아, 한국이란 나라와 전혀 무관한 국가의 관객들 혹은 사랑에 대한 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혜성과 노라의 뉴욕 만남을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클로징 시퀀스 노라의 눈물을 보건대 그 순간 노라의 입장에서 강렬한 스파크가 튀는 쪽은 분명히 혜성이 맞는 것 같고요. 낭만화된 사랑, 인연의 이미지는 확실히 혜성 노라 커플에게 훨씬 더 진하게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라가 혜성을 따라 한국으로 갔다면 그들의 미래가 판타지의 연속일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미 자유로운 영혼인 노라가 K 독자의 애환을 운운하는 혜성과 불협화음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 속 모든 인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는 이들에게 열어놓는 영화인 것이죠. 형식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노라와 혜성이 화상 데이트를 즐기던 12년 전 각자의 방에서 도심과 인물을 오가는 카메라 패닝 장면이 데칼코마니처럼 배치되죠. 드디어 24년 만에 뉴욕 공원에서 마주할 때 역시 좌에서 우로 걸어오는 노라와 우에서 좌로 걸어오는 혜성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한 것
외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은 많은데요. 이는 양단에 있는 두 가지 감옥을 동시에 전달해줍니다. 두르게 부여된 편집이 공명하고 있다고 접근한다면 혜성과 노라는 인연처럼 보일 것이고요. 두 인물이 자신의 쇼트에 갇혀 서로 격리된 듯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둘은 인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패스트 라이브즈는 인연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자는 혜성과 노라 커플에 조금 더 감정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분명히 혜성과 노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특히 마지막 노라의 눈물이 너무도 절절하게 와닿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자카라 레지던스에서 노라와 아서가 키스를 하는 시퀀스에서 노라는 한국에는 인연이란 단어가 있다며 설명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서가 우리도 인연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을 하자 노라는 인연은 수작 걸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선을 긋습니다. 저에게는 노라 아서는 인연은 아니라는 영화의 귀여운 언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혜성의 대사를 인용해 표현해 본다면 패스트 라이브즈는 떠나는 사람과의 질긴 인연에 대한 영화쯤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엄청난 인연인데 하필 상대의 정체성은 영원히 떠나는 사람이니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패스트 라이브즈에 어려있는 네 가지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노라 혜성, 노라 아서, 혜성의 여자친구 외에도 한 가지 인연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혜성과 아서. 바에서 노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남성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역시 인연이란 취지의 이야기였죠. 굳이 규정을 해본다면 혜성과 아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필요한 인연, 악랄하게 말해 악연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인연이란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이겠죠. 이 역시 인연의 상대성이란 어구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요. 결국 패스트 라이브즈가 다루는 인연은 이런 것입니다. 한 커플이 있을 때 양쪽 모두 서로를 인연이라고 여기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둘 중 한쪽만이 인연이라고 여기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연이라고 꼭 행복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연이 아니라고 불행한 삶을 맞이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이 낙엽을 타고 오듯 인연은 낭만을 타고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작, 악연이라는 이름의 얼굴을 띈다라고 해야 될까요? 즉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인연은 없다. 인연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이죠. 진짜 와닿아. 와. Not really sure how to feel about it, son. And the way you move.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2년 외에도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다면 윤회, 전생일 텐데요. 이 단어는 꽤 중요한 포인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노라와 혜성이 헤어질 때 혜성의 대사, 만약 지금 우리가 전생이라면. 결국 전생과 윤회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인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12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화에서 12는 꽤 특별합니다. 혜성과 노라는 헤어진 지 12년 만에 웹을 통해 첫 접촉을 하고요. 또다시 이별한 지 12년 만에 뉴욕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혜성이 있는 서울과 노라가 있는 뉴욕의 시차는 14시간인데요.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요. 12라는 숫자에 혜성이 부른 우버가 도착할 때까지 남은 2분을 더하면 14가 되기도 하죠. 사실 12는 일상 속에서도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반나절이 12시간이고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어쩌면 이 작품을 혜성과 노라의 24년을 하루라는 찰나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윤회와 숫자 12를 함께 넣어 구글링을 해보았는데요. 12연기라는 용어의 불교 철학이 나오더라고요. 윤회의 사슬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정말로 패스트 라이브즈는 불교 철학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파보면요. 작품 속 혜성과 노라는 전생과 이생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뉴욕 허드슨강 주변에서 노라는 혜성에게 자신을 왜 찾았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그들 뒤에선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돌고 있죠. 저에게는 윤회, 그러니까 이생과 전생의 반복일 뿐이다 라고 혜성 대신 창작자가 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영화의 마지막 상당히 인상 깊은 연출이 있습니다. 혜성이 혹시 지금이 전생이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24년 전 어린 혜성과 노라가 헤어진 양갈래길 장면이 인서트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앞서 본 장면 속에는 소년 소녀의 헤어짐이 낮에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장면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앞선 낮 배경의 어린 시절이 이들의 전생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인서트된 밤 배경의 어린 시절이 혜성과 노라의 다음 생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린 혜성과 노라가 헤어진 양갈래의 길이 헤어짐을 뒤로한 채 주적주적 걸어 노라가 돌아온 계단 위 아서의 위상으로 변주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혜성과 노라가 아서와 노라로 환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패스트 라이브즈는 이렇게 신비로운 터치가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TMI인데요. 사실 저는 혜성이 중국에 가서 인연을 만난다는 점과 노라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중미 관계 혹은 노라 한국, 혜성 중국, 아서 미국을 부여해 한중미로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작품을 너무 한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의 상대성 이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lready have an idea of what it must have felt like What? sneaking around with you. I shouldn't have said